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곱게 뻗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매일같이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의심, 두려움, 실패, 그리고 거절. 이 도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신력이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에 놓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마음이 당신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콘크리트 벽이 아닌 두려움, 의심, 걱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는 세상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어떤 생각은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생각의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은 당신을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훌륭한 하인이 될 수도 있지만 끔찍한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이끌고 훈련시킬 때 그것은 당신을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의심,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모든 목소리에 마음을 내어준다면 당신은 그 마음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강한 정신력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당신의 생각이 아닌 당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결승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경기장은 관중의 함성으로 가득하고 온 국민의 기대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선수는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로 서 있습니다. 이미 수백 번 마음속으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시각화하고 몸이 움직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믿도록 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끄는 힘입니다. 이것은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 사업가, 부모,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소리는 당신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 당신의 약점, 부족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넌 부족해. 넌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 시도조차 하지 마. 만약 당신이 이런 목소리들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준다면 그들은 월세도 내지 않고 영원히 당신 안에 머물 것입니다. 강한 정신력이란 이 부정적인 세입자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믿음, 비전, 그리고 당신은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진실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들여다보며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좌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스스로에게 정크푸드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집중할 것이다. 오늘 나는 절제할 것이다. 오늘 나는 나의 소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 때마다 아니, 오늘은 안 돼. 운전대는 내가 잡아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붙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 들어오려 할 때 당신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문 앞에 서서 누구를 들여보낼지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변화구를 던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며 기회의 문은 닫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전략을 수정해서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 선택과 해석은 당신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마음을 이끄는 법을 배울 때 장애물은 기회로 바뀝니다. 수용소에서 수년을 보낸 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유도 안락함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단 하나, 그의 마음만은 빼고요. 그는 매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자신의 태도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간수도 족쇄도 통제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생각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진 자신을 상상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 강연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수용소를 걸어 나왔을 때 그의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그 누구도 부술 수 없을 만큼 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강인함입니다.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존하는 힘. 폭풍을 통제할 순 없지만 돛을 조종할 순 있다고 말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킬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려도 당신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의심이 속삭여도 당신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세워진 견고한 요새는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이끌면 당신의 삶 전체가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모두가 강해지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고통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싸움 없는 승리, 희생 없는 보상, 아픔 없는 성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강인함과 고통은 쌍둥이와 같습니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극한의 압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을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찢어지고 시험받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성장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정신력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단련됩니다. 인생이 당신을 시험할 때, 당신에게 시련, 실패, 실망을 안겨줄 때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순간에는 결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세상의 끝처럼 느껴집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미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잃으면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흉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에 남은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상처들까지도요.
그 흉터들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무언가로부터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불길 속을 걸어 나왔음에도 여전히 두 발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흉터는 당신의 삶에 쓰인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생생할 때 당신은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고통 속에 머물며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당신을 가르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해져서 일어설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 발명가, 변화를 이끌었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 대부분은 혹독한 고통의 계절을 겪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수많은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거절과 학대, 가난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지혜와 힘을 가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고통은 그들의 스승이었고 시련은 그들을 날카롭게 만드는 숫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상실, 실패, 혹은 배신감에 무너져 내렸던 순간.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성장했고 배웠으며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교관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당신은 믿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해주는 목소리입니다. 편안함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통을 사랑하거나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은 아픕니다. 성장은 아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더 냉소적으로 만들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굳게 할 수도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정신력이 탄생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인생이 당신을 넘어뜨릴 때 부서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처럼 심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압력과 고통이 당신을 이전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결코 잠잠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텔레비전, 끝없는 소음과 의견들이 사방에서 날아듭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당신에게 소리칩니다. 이 소음을 잠재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강한 정신은 소음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단련됩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정신력은 당신이 스스로와 마주 앉아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태어납니다. 그래서 고독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분간의 침묵을 견디느니 몇 시간 동안 의미 없이 스크롤을 내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느니 차라리 온갖 자극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느니 차라리 스스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고통보다 침묵을 더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우리를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그 침묵을 통과해야 합니다. 홀로 성찰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검색으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 답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당신이 홀로 있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자신만의 리듬과 정체성, 그리고 목소리를 발견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세상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요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그저 순응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독 속에서 걷는 법을 배운다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내면의 나침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아픔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선물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만 고독은 당신을 채웁니다. 외로움은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해라고 말하지만 고독은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교훈 중 일부는 오직 홀로 있을 때만 배울 수 있습니다. 깊은 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시련의 아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해 고립된 실패의 순간, 그 순간들이 바로 당신이 회복 탄력성을 배우는 때입니다. 군중의 인정이나 박수 없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당신 안에 그보다 더 강한 것, 바로 자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홀로 걷고도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닫고 나면 그 누구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비판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고 어떤 거절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당신의 생각과 홀로 마주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소리입니다. 그 침묵이 바로 강인함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걱정하는 일 때문에 지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왜 이렇게 공허한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하려 애쓸수록 당신은 더 약해질 뿐입니다. 진정한 정신력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은 경제를, 내일의 날씨를, 남들이 당신 등 뒤에서 하는 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 당신의 선택, 당신이 쏟는 노력, 당신이 지닌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공포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이 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유와 가족,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하나,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힘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은 앗아갈 수 없다.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 관점을 통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인함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약한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지만 강한 사람은 자신이 굳건히 설 수 있는 땅에 집중합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줄 행동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공부하는 것, 조금 더 절약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규율을 지키는 것. 이것들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이것들에 집중할 때 오늘 통제한 작은 것들이 내일의 큰 승리가 됩니다. 실패는 적이 아닙니다. 실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치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강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실패를 수치와 당혹감, 길의 끝으로 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실패의 진짜 모습, 즉 피드백을 봅니다. 어디서 성장하고 개선하고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로 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현역 시절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고 거의 300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치는 바로 그것이 그에게 위대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저주처럼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걷는 법을 배우려면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위대한 성취는 실패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실패는 여정의 끝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치르는 수업료입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실패를 패배가 아닌 데이터로, 끝이 아닌 교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거부할 때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한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여정의 모든 상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모든 헛디딤은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교훈을 줍니다. 실패는 회복 탄력성, 겸손,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가르칩니다. 한 번 넘어져 본 사람은 다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패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주하고 배우고 당신을 빚어내도록 하십시오. 실패 없는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 당신이 아는 모든 성공 스토리는 실패라는 잉크로 쓰였습니다. 비교는 독약입니다.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의 단편들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진들이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뒤에 숨겨진 눈물, 실패, 희생, 잠 못 이루는 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하이라이트를 우리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비교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위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과 감사를 훔쳐가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여정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강한 정신력이란 다른 사람의 경주가 아닌 당신의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길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레인을 쳐다보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레인에서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때로 극심한 경쟁과 비교 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굴레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복제품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본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시간표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성공합니다. 삶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인내력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달려야 할 유일한 결승선은 당신의 것입니다. 대나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밑에서는 그 뿌리가 넓고 깊게 퍼져나가며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단 1년 만에 수십 미터를 솟아오릅니다. 만약 그 대나무가 몇 주 만에 꽃을 피우는 옆의 장미 덤불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성장이 너무 느리다고 포기했다면요? 비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뿌리는 지금 놀라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옆을 그만 보십시오. 당신의 경주를 달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앞서 있다면 축하해주되 당신의 속도를 늦추지는 마십시오. 결국 다른 누구도 당신이 될 수 없고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없으며 당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이 감정들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감정들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강한 정신력이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로봇이 아닌 인간입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핵심은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한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많은 삶을 파괴했습니까?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분노는 파괴할 수도 있지만 잘 다스리면 변화를 위한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때 우리의 집중력을 날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조차도 끌어안을 때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됩니다.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되겠습니까? 감정 조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열을 세어 보십시오. 질투가 스며들 때 당신이 감사한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감사는 질투를 죽입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그것과 논쟁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행동이 그 어떤 말보다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동기부여가 아니라 규율이 정신력의 뼈대입니다. 동기부여는 당신을 시작하게 하지만 길이 멀고 험난해질 때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규율입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적이지만 규율은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동기부여는 당신의 기분에 귀를 기울이지만 규율은 당신의 목적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사람과 해내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규율, 즉 꾸준함입니다. 규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인함을 조각하고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며 안정되고 강력한 삶을 창조합니다. 규율은 완벽함이 아니라 끈기에 관한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고 멈췄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율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복리처럼 쌓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쌓은 작은 규율의 벽돌 하나하나가 미래의 당신을 지켜줄 견고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정신력은 내면에서 나오지만 환경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독처럼 퍼지고 위대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곁에 누가 있느냐가 당신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들어갑니다. 새가 새를 날카롭게 하듯 위대함은 당신 안의 위대함을 불러냅니다.
당신을 밀어주고 믿어주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도록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당신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집니다. 올바른 울타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때로 잘못된 울타리를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장을 보호할 것인지 그들의 편안함을 보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믿음을 키워줍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키워줍니까? 당신을 앞으로 밀어줍니까? 아니면 뒤로 잡아당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울타리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위대함으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그러면 위대함이 당신에게 반사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가장 강한 마음은 신념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람, 심지어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명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소리가 크지만 신념은 더 큽니다. 두려움은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지만 신념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고 선언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만 신념은 당신에게 한 걸음 더 내디딜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걸음 더 속에서 기적이 태어납니다. 신념은 전체 계단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첫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신념은 당신에게 더 큰 관점을 줍니다. 이 폭풍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좌절은 패배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알려줍니다. 신념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 밤 두려움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계절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념은 저 산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보다 당신의 신념을 더 크게 키우십시오. 당신이 신념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은 용기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념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은 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념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이 창조된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의 선택, 하나의 전투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고통을 끌어안고 감정을 다스리고 신념을 살아있게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인생은 당신을 부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신적으로 강하다면 당신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시련이 당신을 부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